안녕하세요. 바로TV의 운영자 김종룡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너무나 많이 폭등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집 없는 서름은 한없이 더 커져만 가고 있고요. 전세는 이미 말라 비틀어져 버려서 구하기도 힘들고, 월세와 같은 임대료도 너무나 폭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서민들이 등을 대고 발을 뻗어서 그나마 잠시라도 편안히 쉴 수가 있는 주거 공간까지도 구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참 몇 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몇백이고 몇천이고 그 정도도 아니고 무려 몇 억씩 올라버리는 이런 터무니없고 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건데요. 생각하면 할수록 울분과 고통이 밀려옵니다만 대다수 서민들은 그거조차도 사치가 될 만큼 시간과 여유가 없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 폭등 시대에 그래도 어떡하건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아주 관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와 대상과 자격, 그리고 임대조건 같은 것들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가급적 쉽게 정리해 보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임대주택의 종류입니다. 임대주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건설하거나 매입하거나 또는 임차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공임대주택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구임대주택, 둘째, 국민임대주택, 셋째, 행복주택, 넷째, 장기전세주택, 다섯 번째, 분양형 공공임대주택, 여섯 번째, 기존 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주택 관련 정보를 얻거나 청약을 진행하려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공사, GH 경기주택공사와 같은 각 지방공사의 사이트를 들어가면 됩니다. 그 사이트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두겠으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LH공사는 아시다시피 각 지방공사와 달리 전국의 토지주택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LH공사를 입력하고 들어갑니다. 초기 화면에서 상단 중앙부를 보면 LH 청약센터가 보입니다.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LH공사가 진행하는 토지나 주택, 상가의 분양, 임대 등등의 창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임대주택 창을 클릭합니다. 물론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각 정보를 먼저 검토해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화면과 함께 영구 임대주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 각 공사의 전용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화면과 함께 영구 임대주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소득 1분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후에 계속 소득분위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될 건데요. 이 소득분위라고 하는 것은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는 것인데 1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영구 임대주택은 시세의 20%에서 30%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데요. 열세평 기준에서 월 4, 5만 원 정도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참 저렴해서 좋습니다. 40제곱미터, 약 15평 정도 미만의 작은 평수가 대부분입니다. 임대기간은 영구적이고요. 매년 1회 신청을 받는데 경쟁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영구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89년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마포 도화주공아파트가 최초로 건설된 영구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전용 면적 26.34제곱미터에서 42.68제곱미터니까 약 8평에서 12평, 14평 이 정도의 규모로 약 14만 호가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시 영구 임대주택의 한 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약센터 들어가면 왼쪽에 분양임대 정보 이 게시판들이 쭉 있죠. 여기서 분양임대 공고문, 그 중에서 임대주택을 클릭하면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등의 여러 가지 임대주택의 내용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여러 가지 임대 공고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영구 임대주택을 클릭하고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영구 임대주택 공고문을 하나 선택해 봤습니다. 파주 운정 3A 34블록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공고문을 다운받아서 열어보겠습니다. 파주 운정 3A 34블록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이런 공고문이 나옵니다. 모집 공고일은 2020년 즉 올해 10월 22일 날 진행된 겁니다. 밑에 보면 첫 번째 건설 위치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주택 형벌 공급 계획 및 임대 조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A와 26B 이렇게 두 개의 공급 형벌이 나와 있는데요. 26B는 주거 약자용이라고 합니다. 26A가 119세대, 26B가 122세대, 합하면 241세대네요. 전용 면적은 26.83제곱미터, 한 8평 정도 되나요? 공용 면적 주차장 전부 합해서 53.84제곱미터니까 한 17평 이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주거 약자용,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밑에 설명으로는 영구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단지라고 설명이 있고요. 현장 접수만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임대 조건을 보겠습니다. 가군, 나군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군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군은 일반동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군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월등히 쌉니다. 가군의 경우는 임대보증금이 258만 3천원, 월 임대료가 5만 1천원 정도입니다. 나군 일반동은 보증금이 1687만원 이 정도 됩니다. 월 임대료는 10만 4천원, 그래도 쌉니다. 그러면 가군이란 누구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준 정도에 해당되는 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이외 영구 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해당되겠죠. 나군 해당자는 가군 해당자 이외에 영구 임대 입주가 가능한 자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보증금 제도도 있는데요. 가군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적게 내는 대신 월 임대료를 조금 더 내는 제도 있죠. 임대보증금이 258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400만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658만 3천원으로 임대보증금을 내면 월 임대료는 3만 1천원으로 깎입니다. 거꾸로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덜 내고 즉 그래서 158만 3천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내면 월 임대료가 조금 오르는데요. 5만 3천원 정도가 됩니다. 나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조금 깎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추면 월 임대료가 조금 올라가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확실히 일반 시세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유리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신청 자격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과 많이 중복이 되는데요. 어쨌건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입주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 밑에 구체적으로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영구 임대주택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단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임신 출산해서 자식을 기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외에도 직계 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되어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자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란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직계 존속이라 하는 것은 자신보다 윗사람들, 즉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분들이라 생각하면 쉽고요. 반면에 직계 비속은 자기보다 아래 학년의 사람들, 즉 아들, 딸, 손주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 밑에 쭉 설명에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하에는 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유형으로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후에도 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형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주택 매입임대주택 등등과 같이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이어서 천상 시리즈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자세하면서도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정성껏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